공매도가 이제는 오히려 안전이 되면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했죠.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12개월 안에서는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한 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이라 하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된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2차전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워낙 강하게 상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호재가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터지는 호재 살펴볼게요. 그리고 호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정말 2차전지가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하든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상승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5일 코스닥 코스피가 크게 급락했던 종가부터 9월 26일 종가 사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그리고 밑에는 2차전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는 아니고 포스코 퓨치엠, 그 다음에 엔캠, 이런 애들은 지수 대비 2배 이상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 기간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머티가 77%, 이 기간 동안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 에코엠 드림도 45%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그건 어떤 호재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더 수혜를 받을까? 그것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호재를 한번 보면 크게 4가지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8월 초, 7월 이때까지만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법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정말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악재로 작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나온 CBS 여론조사입니다. 보게 되면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52%,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48%,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런 당선될 확률이 2차전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되는 것보다는 해리스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해리스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리스 랠리는 언제까지 나올까?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일 11월 5일까지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어느 한순간 여론조사가 확 바뀐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건 유리하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 지지율까지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은 계속해서 2차전지는 해리스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이런 해리스가 랠리가 나왔다. 그러면 제 경험상 막상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미리 상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다가 막상 대선이 끝나면 상승했던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이런 케이스는 자주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10월까지 또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대선 직전에 일정 부분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축소하시고 조정받으면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뭐 사실 전반적인 호재지만 특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2차 전지에겐 좀 더 직접적인 호재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호재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금리를 인하하면 자동차 활부 금리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활부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자동차가 잘 팔리겠지요. 전기차도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동차 판매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런 호재가 있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올해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정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핵심 광물이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재고 평가 손실이 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주가도 눌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핵심 광물 가격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핵심 광물은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물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거래되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를 찾아보면 상품이라는 게 니켈이라든가 뭐 리튬 이런 핵심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품 가격에서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면서 현물 자산인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정말 상승이 된다면 2차 전지에는 호재가 되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 쪽이 큰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요런 호재, 요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는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매도일 겁니다. 사실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으면서 주가 하락 쪽으로 밀어냈죠. 그런데 이런 공매도가 이제는 오히려 안전이 되면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했죠.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최초 공매도를 하면 상환 기간이 개인하고 같은 90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연장을 포함해서 최대 연장이 12개월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7개월 안에서는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환 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매수가 들어오는 쇼커버링이라 하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번 확 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된다. 그러면 공매도 많은 기업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공매도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LNF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데 막상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면 뭐 내년 앞으로 뭐 올해 말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위로 한 번씩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확 튀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여러분 뭐 8월이나 이때처럼 주가가 하락을 한다.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수익 났으니까 서로 수익 실현을 하려고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이제는 주가 저점으로 온다면 이들 기업들은 매수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호재를 살폈을 때 이제 연말 내년 계속 보면서 이들 종목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가 주가 저점으로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즘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또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호재입니다. 네 번째 호재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유럽연합 EU에서 2025년 탄소 배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연기관은 차는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는 높여야 되죠. 그래야지 탄소가 줄어드니까요. 따라서 유럽 쪽에서 내년에 한 160만 대 판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220만 대 판매로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내년도 배터리 가동률도 8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보고, 그리고 유럽 쪽 전기차 침투율도 20% 이상 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 영향도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하고는 관계없이 또 지난주에 또 호재성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고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 이 또한 보조금이 부활되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우리 2차 전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올 초 상반기만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악재밖에 없었을 겁니다. 악재 얘기가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바닥이 돼 있는데 이제는 호재 내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에 단기 대응 전략, 또 기억이 안 나지만 단기 대응 전략은 미국 대선 11월 5일 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공매도에 따른 관심 종목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성 호재지요. 정말 2차 전지가 업황이었던지 그걸 가지면 이제 단기 전략이 아니고 중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2차 전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요? 업황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업황을 체크할 때 가장 바로메타로 보는 것은 양극재 수출 현황입니다. 양극재 수출 현황을 보면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이 어떤다,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 위에는 가격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수출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단 수출 가격을 보면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5월, 6월, 7월 달에 아주 미묘하지만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상반기 수출 가격이 하락할 때 주가는 안 좋았고, 수출 가격이 멈추면서 바닥을 잡고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면 아쉬운 점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7월 달 수출 양을 보면 평상시 4, 5, 6에 비해서 크게 확 줄었습니다. 많이 확 줄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 매출이잖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 기업은 매출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니까 사실 이 데이터로 보면 3분기도 2차 전지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4분기까지도 안 좋다. 따라서 아직은 태점 속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V자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호재가 나오면서 바닥은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락 후에 V자 반등이 아니면 이제 횡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횡보가 이어질 때는 여러분, 횡보가 어느 정도 상단에 오면 비중 축소, 하단에 오면 매수, 상단에 오면 비중 축소, 하단 매수, 이런 중기 전략, 한 내년 초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횡보 전략으로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 훨씬 유리하고요. 이런 횡보가 끝나면 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 캐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앞에 봤듯이 판매량을 보면 캐점 속에 있고, 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정말 안 좋았거든요. 2차 전지 큰 섹터들을 보면 적자로도 빠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캐점이 앞에 처음 제품이 나오면 승각자나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오기 전에 이렇게 판매가 확 둔화되는 이런 캐점, 이 캐점이 끝나면 대중화가 오면서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캐점이 2, 3년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는 좀 특수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캐점이 빨리 끝날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또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캐점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길어지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가격 하락은 멈췄다. 거기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큰 호재고, 이제 횡보 기간에 또 잘 대응을 하면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이런 횡보를 예상하는 기준은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지금 2차 전지하고는 다르지만 과거 태양광이 대중화될 때 그때도 캐점이 나오고 이런 현상을 겪었겠지요. 그때도 횡보가 있었거든요. 그때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OCI 홀딩스 주가고 아래쪽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보면 여러분, 태양광이 대중화된다고 2007년, 2008년 초까지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 홀딩스 주가가 2007년, 2008년 초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다가 항상 중국이 문제지요.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밑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고 가격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보면 2009년도 OCI 홀딩스가 횡보를 했어요. 이런 횡보를 했고 이후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면서 OCI 홀딩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뒤쪽에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제품들이. 그래서 처음에 크게 상승을 하고 캐점이 들어오면서 횡보를 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대중화가 나오면 큰 상승은 남아있고 지금은 캐점이니까 이런 횡보도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횡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일단 대중화가 생각보다 내년이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가격입니다. 가격. 전기차 가격. 디젤 기관차나 전기차나 가격이 비슷해지면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쏠릴 거다.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보는데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까지 근접을 해가고 있다. 지금 요 리포트가 나온 건데 이렇게 보고 테슬라 특히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달러, 4만 달러 이하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중국 값싼 배터리, FP 배터리, 값싼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도 물론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만드는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RFP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IRA 법안에 따라 혜택을 못 받아서 보면 한 39,000달러 정도예요. 배터리가 싸더라도. 하지만 세제 혜택까지 받은 LRRW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 35,000달러로 오히려 가격이 싸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북미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보면 우리나라 NCA 배터리를 엮는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더 싸지니까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은 살아남기 어렵고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게 하나가 내포가 돼 있고, 또 7월달 같은 경우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북미 시장이. 물론 파격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했지만 보면 그 얘기는 결국은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가 대중화가 온다. 이게 또 내포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점점 가격이 싸지고 있다. 벌써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후내년 대중화가 오면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렵게 상반기 버티셨던 분들은,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대중화를 보고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급하게 아직은 높을 때 훅 따라보다는 하단으로 밀리면 매수하고 상단에 오게 되면 또 비중 축소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보시고, 또 요번에 볼 때 제가 공매도 많은 종목에 특히 하단까지 다시 또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또 주가가 실적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빌미로 또 하락을 하면서 횡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또 하락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매도 많은 종목뿐만 아니고 2차 전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지금 유럽 쪽이 사실 북미는 우리가 장악을 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사실 중국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유럽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정말 가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축을. 보게 되면 유럽 내 배터리 이제 사용량인데 위에 파란색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게 되면 크게 50% 이상 점유를 하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밑에 치고 올라오는 게 CATL 중국 기업입니다. 보면 치열하게 지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쪽에 호재가 있죠. 그 호재는 다른 게 아니고 배터리 관세입니다. 배터리가 요번에 중국 쪽 업체에 배터리 관세를 확 매겼거든요. 그러면 확 높아지게 되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은 중국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데 관세가 높으면 중국 쪽보다는 다른 데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또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또 대량 수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중립 지역 유럽 쪽 싸움에서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북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대중화가 왔을 때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훨씬 강한 상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보게 되면 전고체, 에코프로머티가 77%, 에코엠 드림이 45%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들 종목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가깝습니다. 상단에 가깝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에 호재가 있더라도 2분기 2개 업체 합쳐서 영업이익이 적자랐거든요. 따라서 크게 상승했을 때는 욕심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더 상승을 한다면 비중 축소, 다시 8월달 정도 저점이 온다면 다시 매수. 그래서 컨트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이런 박스권 상황을 놓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